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도 하락했지만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 2차 전지 자체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오늘의 반장님 만나서 강의를 듣기 전에 오늘 장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여파가 코스피가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1.28% 하락하면서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2,43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22% 하락하면서 813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반전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네요. 시장에서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자체적으로 좀 보면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 우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개인이 9,428억 원어치, 외국인이 642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이 9,514억 원어치 거센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파는 모습이네요. 기관이 1,854억 원어치, 외국인이 526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만 홀로 2,441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자체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중 오늘 특징적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LG전자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증권가 전망에 오늘 LG전자 주가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대비가 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LG전자 2.71% 상승하면서 11만 7,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에 대해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차별적이고 극적인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바로 두산밥켓입니다. 대량 물량 출해, 즉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는 증권가의 평가에 오늘 두산밥켓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는 5.85% 상승하면서 41,6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에 따르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등 이 보유 중이던 두산밥켓 주식의 486만 주를 전날 종가 대비 6.87% 할인된 36,600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는 이슈 내용까지 덧붙여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장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저는 오늘의 반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왔습니다. 늘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주시는 우리 반장님이시죠? 이승훈 반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오늘장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는 강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장은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이승훈 반장님은 시장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처럼 하다가 하락하고 하락하다가 상승하고를 한 2, 3일지기로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1월 초부터 시장이 좀 반등했다가 1월 말 2월 초부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1월 말 2월 초에 제가 예상했던 건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었고 중순쯤 됐을 때는 기간 조정으로 3월 말경까지는 하락 조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락했다가 며칠 반등하고 하락했다가 며칠 반등하고 아마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냐?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흐름이 제일 강한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종목
계속 때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기가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7, 80%는 정리하시고 조정을 이용해 싸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식과 관련돼서 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들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강의를 들어본 다음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가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질문들도 저희가 가끔 올라와요. 이 주식만 하시던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질문 좀 하고 싶다 혹은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장님 저희가 또 내일 공교롭게 수급이 바뀌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강의를 듣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마음가짐이 좀 새로운데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일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선물 옵션이라고 하면 보통 분들은 위험하다,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식은 상승하는 파동에만 이득을 낼 수 있지만 하락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상승하는 파동은 주식처럼 사서 내가 샀는데 싸게 샀는데 올라가면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주식은 공매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개인 매매자는 공매도의 증거금과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목마다 규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매도를 통해서 하락 파동의 이익을 낼 수 있고 옵션에서는 풋옵션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 양쪽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내다 보면 경기가 되게 좋아지면서 막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 최근에 한 1년은 집값도 엄청나게 빠졌고 주식도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늘 우리가 살면서 상승과 하락은 공존할 거예요. 상승하는 시기가 있으면 하락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자산만 들고 있다고 한다면 되게 힘들거든요. 주식만 들고 있어도 힘드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락하는 장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선물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념 잡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념을 여러분께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 안에 아침마다 기준가라는 개념을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물 지수로 320이 만약에 20.00을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아침에 시초가가 320.20이다. 그러면 얘는 320.00보다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매수구나. 그럼 나는 상방으로 끌고 올라가야지. 주식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준은 320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시초가가 319.50 정도로 떨어져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하락으로 봐야지. 그러면 하방 진입을 우리가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윗방향을 사는 걸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산 거를 파는 걸 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선물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의 진입을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방향의 진입을 매도라고 한다. 자, 여러분 매도 진입을 얘기하면 항상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식을 생각하시면 삼성전자가 10만 원에서 공매도 때렸는데 5만 원까지 빠지면 5만 원 떨어진 것만큼의 이득을 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에서 매도를 해서 내려오면 떨어진 만큼의 이익을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매도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떨어질 때 우리는 선물이라는 개념은 매수와 매도밖에 없지만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을 콜 옵션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떨어지는 방향의 수익이 나는 건 풋옵션이다. 이렇게만 개념을 잡으시면 되니까 개념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 입장에서 좀 전에 설명한 매수와 매도 보시면 오늘장 올라갈 거야. 그럼 나 선물 2계약 매수해야지. 그래서 쭉 올라가면 여기서 나는 2계약 차익 실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문 간단하죠. 두 번째, 그럼 매도가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야 여기서 오늘 시장 많이 하락할 거니까 나 선물 10계약 매도할 거야 라고 주문을 넣어요. 그럼 여기 떨어지면 여기다 갖다가 차익 실현 10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하는 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 방향이 통상적으로 오른쪽
오른쪽에서 주문해서 왼쪽에 청산하는 것만 주식에서 해보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매도 개념은 여기 왼쪽에다가 매도를 진입해서 오른쪽에서 청산,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처음이라 그렇지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제가 패턴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 입장에서야 이게 쉬운 강의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이거 선물 차트라고 보지 마시고 만약에 주식 차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종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파동을 한번 바라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접근하고 싶은 건 파동입니다. 아침에 시초가에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시초가 매매하시는 분은 시작하자마자 사가지고 급등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짧은 시간에 30분 만에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초가 매매를 안 하시는 분은 어떨까요? 내려올 때 나는 눌리면 살 거야 그랬더니 와 내려와서 샀어요. 그리고 반등했어. 다행이죠. 만약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선물옵션의 장점은 뭐냐면 이 두 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파동은 매수로 이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게 빤히 보이죠. 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보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선물 입장에서는 매도라고 하방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하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매수. 그럼 우리 세파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를 다 챙길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차트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차트가 선물 5분봉이에요. 3월 2일 날이고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날에 제가 옵션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3월 2일 날 옵션 차트예요. 자, 우리가 옵션을 보시기 전에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지렛대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칠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가 콜 옵션이에요. C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풋 옵션이에요. 이게 P예요. 그러면 장이 올라갈 때는 누가 올라간다고? 콜 옵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콜이라고 제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요 옆에 있는 걸 풋 옵션이라고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콜과 풋이 무게중심이 똑같으면 얘는 균형을 이루면서 왼쪽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기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무거우면 얘가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쪽이 내려가면 반대 방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콜 풋이라는 개념은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옵션은 그리고 주식은 선물은 모든 게 다요. 기준점이 얼마인지를 아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우리가 기준에 부합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도앵커님 말씀드리면 저는요 잘생기고요. 난 능력이 좋고요. 이상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본인의 이상형이니까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밑에 있는 사람을 소개팅해주면서 마음에 왜 안 들어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자, 우리가 기준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물과 옵션이 시세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콜옵션의 기준점과 풋옵션의 기준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콜옵션의 지지가, 풋옵션의 지지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개념 잡은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상승하는 조건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승 조건. 그러면 콜옵션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누가 내려가야 되죠? 풋옵션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러면 풋옵션의 기준점이 얼마인지만 알면은 얘가 풋옵션이 무너질 때 풋은 하락해야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근데 풋이 무너지면 콜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자, 풋이 무너졌다. 방향 어디다? 상방. 반대로 콜옵션은 올라갈 때만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콜옵션이 기준점이 깨져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풋옵션이 올라가니까 장은 하락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개념만 정확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차트에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저는 상방을 말씀드렸어요. 시작하자마자 왜냐하면 1.20이 콜옵션에서 지켜야 될 가격이에요. 이 가격을 지키고 나서부터 시장이 올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 방향을 보실래요? 풋옵션에서는 지켜야 될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 2.63이라고 차트 여러분 숫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63이에요. 자, 이 가격이 지켜야 될 가격인데 둘 중에 콜옵션은 1.1을 지키고 있고 풋옵션은 2.63 가격이 지켜야 되는 기준 가격이 무너져요. 그럼 방향 어디로 바뀔까요? 상방이요. 이해되셨죠? 자, 저는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옵션을 가지고 매매를 한 지가 17년 됐거든요. 17년간 콜과 풋의 가격 기준점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 물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때는 고생하긴 합니다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아침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만 정확히 잡으면 아침에 첫 파동을 우리가 잡아내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침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얘가 1.2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3.74까지 가요. 3.74. 자, 여러분 이 숫자가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12만 원이라고 생각할게요. 1.20 12만 원이라고 편의상 생각하시고 3.74 37만 4천 원이에요. 몇 배입니까? 300%예요. 단 얼마 만에? 오전 30분 만에. 우리가 주식에서 상한가 가봤자 30%가 최대치입니다. 하루 움직일 수 있는 게. 선물 옵션은 순식간에 300%가 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콜 옵션이 못 올라가는 게 보이면 장은 어떻게 될까요? 밀리겠죠. 그때 보시면 풋 옵션이 왕창 죽어서 0.35, 3만 5천 원이라고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까지 가게 되냐면은 33만 원까지 가요. 그러면 얘는 바닥에서부터 9배, 거의 10배 가까이 시세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와, 내가 만약에 아침에 상방 올라가는 콜 옵션으로 10배가 이익 났는데 반대로 내가 하락할 때 상방도 하고 하방도 했으면 나는 얼마가 날 수 있을까요? 3배하고 10배 이익을 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저걸 다 먹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점 잡아서 고점까지 견딜 수 있다. 어쩌다가 운이 좋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 구간 안에서의 내 이익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2배 가는 종목 여러분 2배 다 끝까지 버티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가 많이 나는 구간 안에 많이 나는 상품이어야 많이 나는 종목이어야 우리가 돈을 벌기가 훨씬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꺾여서 밑에 내려갔을 때 0.41 4만 1,000원 찍고 올라올 때 얼마까지 가냐면은 28만 원까지 가요. 그러면 5배 이상 수익이 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이거를 한 몇 달 배워서 내가 몇 달 동안 연습하고 익히고 매매 안 하다가 정말 시세 좋은 요 하루에 내가 승부를 걸어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한 1,000만 원만 가지고 한다고 한 500만 원만 가지고 한 300만 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3배가 날아가고 5배가 날아가는 그 짜릿함을 느낄 때 여러분 그 쾌감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에서 3%, 5%, 주식에서 20, 30% 먹는 거랑은 게임이 차원이 달라요.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주식과 ETF에 크게 관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수익이 워낙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주식에서 움직이는 그 느린 패턴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을 통해서 주식이 움직이는 이 패턴들과 차트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보시기 시작하면 주식을 보는 눈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날 패턴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3월 7일입니다. 이거 어저께 패턴이에요. 자, 제가 오늘 게 아닌 어제 거 갖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는 어땠냐면은 아침에 장 출발하고 나서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를 합니다. 보이실까요? 굉장히 지루하게. 근데 상승 패턴은 여러분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이렇게 저점이 살짝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 저점은 높아지는데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이게 정말 상승을 할까? 그냥 단순하게 횡보일까?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키워드는 어디냐면 옵션 차트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전에 확 치고 올라와서 이만큼의 이득을 내요.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다리다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팔고 났더니 보통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오전에 이걸 못한 분들이 뒷북치를 나도 해야지 눌림목에 샀어. 그랬는데 가다가 말고 이제나 저제나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종가에 투매가 나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올라가는 거 먹으려다가 손실 나는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여러분 눈여겨 보시면 보통 차트는 오전에 시세가 나면 오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옵션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조금 민감하게 봐드릴게요. 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기준점만 아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요 왼쪽에 있는 게 콜 옵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3.5라고 하는 이 가격. 여기 검정색으로 수평선 그려 있는 요 가격인데 자, 첫 번째 저점, 그다음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네 번째 저점,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실까요? 자, 콜옵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올라갔다 눌렀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수가 여전히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러면 콜옵션만 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배우셨으면 풋옵션이 1.20, 이 가격이 지켜야 될 가격이에요. 제가 선물 옵션 할 때 왜 옵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가격에서 얘가 더 이상 넘지 못했을 때 풋은 죽었구나. 풋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죠? 시장은 상승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만 올라가는 과정 안에 험난할 수 있는데 이때 견디기 제일 좋은 건 옵션의 반대편을 보세요. 풋 옵션을 보시면 윗꼬리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점이 내려가고 있어요. 보이실까요? 경계선이. 자, 여러분 우리가 꼬리 많이 달린 것 중에 좋은 게 있던가요? 구미호, 꼬리 9개인데 좋은 건가요? 안 좋다고 홀리면 위험하다고 조심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 꼬리 다는 건 괜찮아요. 차트에서 아랫꼬리 다는 건 앞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상승 에너지가 있는 건데 윗꼬리가 많은 차트는 그런 종목은 하면 안 되거든요. 풋차트 보시면 윗꼬리가 되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급락합니다. 그리고 급등을 할 때 목표가를 찍을 때 아까 선물 차트에서는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 없는데 옵션에서는 이렇게 저항 가격이 그리고 풋옵션에서 지키는 가격이 체크가 돼요. 그러다가 오후장에 가서 3.98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지면서 투매가 나올 때 우리는 풋옵션이 바닥에서부터 2배의 가량을 상승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선물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이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선물 옵션이라는 것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는데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옵션의 수익이 얼마가 나냐면 하루에 10배가 났어요. 바닥에서부터 콜옵션이 10배가 났어요. 또 반대로 보실게요. 하락장을 한번 보시면 2월 15일 패턴이에요. 하루 종일 빠져요. 그러면 이때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매도해서 내려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고 반대로 풋옵션을 보시면 이날 얼마가 났냐면은 800%가 나요. 8배가. 그러면 주식이 아무리 많이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난다 쳐도 8배가 나면 2배만 나도 원금 회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하시다가 잘 안 되신 분들 지금 장 아직 더 어려울 거예요. 3월까지 어려울 것 같고 올해는 빠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과정이라 주식하시는 분들 올 한 해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돼야 좀 괜찮아지고 내년부터는 주식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이 어려운 장에서 선물 옵션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제가 선물 옵션을 제가 주기적으로 온라인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 톡방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옵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들어와 주실 수 있습니다. 늘 선물 옵션과 관련돼서는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 해보셨던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생방송은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도 우리 반장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더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더 자세하게 화면으로 보고 넘어왔습니다. 자, 반장님 그렇다면 앞서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씩 자신감이 붙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로 이어가 주신다고요? 예, 제가 주로 대형주하고 ETF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시장이 추세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사고 팔지 않고 배당받고 배당금으로 또 사고 이걸 반복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어요. 그럼 분명한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에서 만약에 그런 걸 하시려면 ETF 하셔야지. 종목하시게 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한 5년 됐나요? IMF가 97년 말에 터졌는데요. IMF가 터졌을 그 당시쯤에 시총상위 20위 안에 들어있던 종목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한 대여섯 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한보가 그때 재계 7, 8위 했던 회사였어요. 없어졌죠. 대우중공업 공중분해됐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걔도 망했었죠. SK에서 인수하면서 괜찮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되게 많은 상황들을 겪어서 내가 선택한 종목이 그렇게 롱런하고 이 회사가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20년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역사에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건 글쎄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한전, KT 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나머지 회사들 중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외에는 계속 등락이 순위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락했다가 올라올 때 10위권 안에까지 올라왔던 게 네이버였어요. 되게 저 포털이 저렇게 많이 올라와 싶을 만큼 올라왔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많이 내려갔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이렇게 부침이 심해서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승률이 제일 높은 자리를 기다려서 한 10%, 20% 수익 내겠다. 그 마음이 어떨까? 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복리 수익은 허상이에요. 여러분 복리로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워런 버핏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워런 버핏 할아버지하고 겸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던데요. 예, 우리가 한 5,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때까지는 운이 좋아서 계속 내가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가는 과정 안에 1년에 몇 번씩 급락장을 만날 때 계좌가 복리로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 나면 계속 수익금을 빼놓으시고 그리고 장이 많이 빠졌을 때 몇 달 한 번씩 많이 빠지면 그때 빼놨던 이익금을 다시 가져와서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것들 쌀 때 좀 주워 담는 그런 매매가 훨씬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수익금을 꾸준하게 인출하시고 일정 수익금을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한 번씩 자금을 늘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대형주와 ETF만 주로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ETF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1억 원 가지고 주식을 만약에 단타를 칠 때 5, 6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증권 거래세가 28만 원, 30만 원 가량이 돼요. 그러면 한 돈 30만 원을 한번 내가 만 원에 샀다가 만 원에 본전에만 팔아도 내 계좌에 30만 원이 없어져요. 증권사 수수료 4, 5만 원 나가는 거는 예외고요. 그래서 ETF는 증권사 수수료 말고는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차해서 안 되겠다 싶어 본전에 빠져나오거나 약손실로 약수익을 얼른 빠져나오더라도 세금 때문에 아까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ETF를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는 상황이고요. ETF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는 아직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ETF 하나에 적게는 한 7개에서 10개, 많으면 10개에서 13개 정도의 종목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서 그중에 뭐가 하나 잘못돼도 나머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야 조금 보겠지만 얘가 다시 올라오면서 없어지진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ETF가 상장 폐지됐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17년차 트레이더인데 17년간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시면 미국의 ETF도 있거든요. 미국 ETF 그런 것들도 거래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이 아닌 ETF 거래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ETF 거래하시려면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ETF, ETN 거래자 사전 교육이라고 수강 신청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클릭하셔가지고 60분 정도만 교육받으시면 수료 번호가 떠요. 그 수료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신 증권사 HTS에다가 입력하시면 주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 방법을 모르시면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다가 내일 낮에 전화하세요. 아침에 전화하셔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면 각 증권사에서 안내 상세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교육을 받아놓으시면 제가 만약에 내일 저희 무료 단톡방에 들어오셨어요. 자, ETF 요거 살게요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사고 싶은데 주문이 안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60분, 1시간이면 교육 받으니까 짧으니까 짧게 교육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종목들을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시장이 글쎄요 올라갔다 빠졌다 해서 우리가 단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께 단톡방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주 회심을 가지고 매수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예요. 여기 14,7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습니다. 14,700원, 750원쯤 사가지고 올라오길래 여기서 한 20, 30%만 팔을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물지수 320개지만 전량 차익 실현을 할게요 그랬더니 320개지면서 어제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너졌죠. 이게 선물옵션 하는 사람의 감 같은 거예요. 지수의 패턴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속 상승할 의미 없는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산 사인을 어저께 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안 파신 분은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2.94%의 손실이 나겠죠. 그런데 어저께 저거 일단 팔고 넘어갈게요라는 얘기에 혹시 힌트를 받아서 거기서 응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걸 했을까요? 인버스라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인버스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요 윗자리까지 3,200원대, 3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3월 중에 아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다면은 3,500-600원까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한 7, 8% 정도의 이득을 먹을 폭은 있어 보이고요. 그 얘기는 제가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만기와 만기 이후의 흐름을 저는 뭘로 본다? 하락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때 제가 보는 하락폭은 얘가 인버스가 3,400원에서 3,600원 요 언저리쯤 오게 되면은 하락을 일단락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시는 건 아직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편이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1월 27일 날부터 2월 5일 사이에 장 조정 나올 거니까 주식 사지 마시라고 지금 올라가는 것들 추격해서 더 벌 수도 있겠지만 깨지면은 꼭지에 물리는 거니까 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지겨워요. 왜냐하면 뭘 사라고 하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와서 앉았는데 생방송하는 내내 뭘 사라고 하면 좋겠는데 살만한 게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 사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게 오늘 제가 할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직 좀 더 기다리세요. 오케이?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강아지라고 하기는 이제 개죠. 이만한 큰 개가 있는데 저희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개 밥을 이렇게 먹던 거 짬밥 해가지고 끓여서 줘요. 여러분 개밥이라고 꿀꿀이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개가 그 밥 배가 고프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막 그냥 그걸 먹겠다고 죽을 힘을 다 달려들면은 할머니한테 큰어머니한테 맨날 혼나요. 이놈의 새끼 기다리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그거 먹으면 주댕이 다 뒤어. 이야기하십니까? 주댕이 다 딘다고. 우리가 기다려 할 때 기다리지 못하면 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실 보지 않게 우리 여기 혓바닥 다 뒤지 않게 입 다 뒤지 않게끔 좀만 기다리십시다. 아셨죠? 그러다가 제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 제 노란 톡방에 오늘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요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통 2-3달에 한 번밖에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한 달 가야 단타 치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면 물릴 것 같고 지금 들어가면 자신이 없고 애매한 자리에서는 그냥 사인을 안 드려요. 그냥 종일 놀아요. 뭐 하냐면 오전에 선물 옵션하고 그리고 주식할 거 없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제가 선물 옵션 왜 하냐면 주식을 자주 할 게 없어요. 매일 아침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선물 옵션 해요. 그리고 나서 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뒤져. 없어? 오늘 안 해. 오늘 안 해. 오늘 안 해. 그러다 뭐 한 달 가고 2달 가요. 그러다 좋은 자리 오면 한 번씩 하고. 제가 손해를 잘 안 보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러운 게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올릴 종목을 어떻게 잘 뽑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매를 최대한 게으르게 합시다. 천천히 보다가 정말 좋은 타겟 올 때 그때 하시면 저는 좋겠다. 그래서 저희 방은 굉장히 게으르게. 그럼 지금 여러분 하실 게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인버스에서 돈 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적게 가면 3,200원 정도, 많이 가면 3,400-500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반등 나올 때마다 인버스 모아놨다가 시장이 빠지는 이익을 좀 취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2,800원대에서 2,700원대 내려오면 감사합니다라고 모아놨다가 올라오면은 3,200원, 3,400원에서 팔아먹고 나가시면 되니까 별로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3월달은 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 좀 반등했다가 또 무너지고 반등했다가 무너지니까 반등할 때 인버스 모았다가 떨어지면 분할 청산하고 반등할 때 인버스 모았다가 떨어질 때 분할 청산하고 이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를 사거나 주식을 사는 건 그 구간 안에서 3월달 동안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타예요. 추세 아니에요. 물려서 뭐 버티기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단타 자신 없는 분들은 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 좀 있으니까. 자, 코스닥 150이에요. 제가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보다 코스닥 150이 훨씬 많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 쌍바닥인데 우리 지난번에 여기 쌍바닥권에서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서울경제TV에 출연하기 시작한 게 1월 첫 주예요. 1월 첫 주 수요일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미 이만큼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안 간 게 이거니까 이거 사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쌍봉자리 그래서 7,700원대를 목표가를 드렸고 얘를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여기 올라온 폭만큼 더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를 그때 제가 얼마 정도 선정했냐면 10,000원 초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10,000원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죠? 2, 3주 안에 얘도 정리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얼추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8,750원에 여러분 익절 관리를 하세요. 자, 8,750원.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신 분들 계속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8,750원 건드리면 일단 다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 안 건드리면 그냥 버티세요. 매일매일 스탑 거기다 걸어놓고 버티시다가 10,000원 언저리쯤 와서 제가 다 팔을게요 라고 단톡방에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면 그냥 함께 다 팔고 나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하나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가 살 거 이런 거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인버스하고 이거밖에.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1월 말 2월 초에 11,000원 밑에서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 계속. 그래서 1차 목표가 12,500원.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물량을 70% 차익 실현. 나머지는 12,000원을 깨지 않으면 버텨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12,000원 깨지 않으면 얘가 조정만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매수를 보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13,500원에서 14,000원 여기까지 레버리지가 달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가는 빠지겠죠. 그럼 우리 뭐 사야 돼요? 인버스 사야 돼요? 레버리지 사야 돼요? 인버스 아닐까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달러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건 일시적 현상이지 계속 따라 올라갈 수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한 1, 2주, 2, 3주 우리가 장난칠 수는 있는데 연동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달러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은 결국 무너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달러가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온 것이니까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손실납니다. 예. 그러면 달러 인버스를 보시면 달러 인버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6,000원에서 5,900원에 매수해서 7,900원, 8,000원에 다 팔면서 달러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인버스가 무너지니까 뭐가 오르겠습니까? 달러 레버리지가 오른다. 그래서 사자고 11,000원 밑에 사자고 이야기 드렸을 때 그때 제가 1차 목표가가 7,450원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목표가 제시합니다. 6,000원에서 5,800원 여기 쌍바닥 올 때까지 달러 레버리지 들고 가세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거기 갈 때까지 주가가 빠져야 되니 3월 한 달은 곡소리 나지 않을까? 주식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목 추천을 받는 게 더 좋고 어떤 수익날 종목을 받는 게 더 좋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시장이 오릅니다 빠집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주식을 사라 그러고 버티라 그러고 시장이 나쁜 거라 그러고 좀 견디면 올라올 거라고 대부분 얘기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주식 나쁘니까 사지 마세요 얘기하는 사람이 글쎄 별로 없을걸요. 아마 제 기억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돈이 소중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손실 보시는 것보다는 현금 들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나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달러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버스 이 두 개가 제일 안전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종목들 중에는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는 게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청산을 완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80% 이상 청산하시고 얘는 16,600원이 무너지게 되면 ETF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제는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데 17,500원까지는 버텨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자리 무너지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도 고만고만하거든요. 얘는 7,500원 깨지면 전량 다 익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너지화학 좋다고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얘도 거의 다 와가요. 그래서 이쯤에 만족하고 다 파셔도 되고요. 버티는 분은 16,400원에 익절 관리하시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들은 이 정도로 케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장이 조정이 나올 때 인버스를 조금 잡고 달러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수익을 내고 가다가 시장이 다시 바닥권이다. 이쯤에서 사도 되겠다 말씀드릴 때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은요. 들어오시면 되게 심심해요. 오늘도 아침에 인사 한마디 하고 시황 한마디 하고 하루 종일 말 안 했거든요. 한 줄도 글 안 올렸어요. 할 거 없으니까. 인버스 말고 할 게 없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면 귀찮게 안 하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단톡방에 있을 수 있냐고 물어들 보시는데,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심플 이즈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한 시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시장의 움직임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해주시면 그 돌파구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자세하게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은 샵 0082번으로 지금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받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바로 종목 상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이 열심히 ETF, 선물, 옵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들어왔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있습니다. 11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4,300원에 5% 들고 계시대요. 당분간 시장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단기로 맛보기로만 들어갔는데 어제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 잘못 매수한 것 같다. 이렇게 후회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괜찮을까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금요일 날 종가에 매수를 시켰어요. 네. 예, 종가에 매수하자라고 여기 제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고 나서 이틀 바짝 올랐다가 네. 어저께 영 아닌 것 같아서 15,100원, 200원에 다 정리했어요. 대응하셨군요. 예, 그리고 나서 장이 빠졌다고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14,300원이면 오늘 14,705원이니까 수익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아침에 장 출발하자마자 던지고 인버스로 좀 갈아타서 단타 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얘가 무너지면 이제 어디까지 빠지냐의 문제인데 제가 원하는 거는 12,500원에서 13,500원 요 언저리까지만 빠지면 저는 땡큐라고 생각해요. 저기 오면은 주식들 우리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러면은 거의 주당 한 1,000원 이상 물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몇 % 마이너스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5%니까 뭐 떨어지면 더 사죠. 그래도 되는데 저는 손해 보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라 저 같으면은 그냥 본전에서 정리해버리고 차라리 떨어질 거니까 인버스 사서 인버스로 내가 한 5% 10%라도 벌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 벌고 바닥 잡힐 때 제 독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사자고 할 때 제가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거래해요. 그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강의 내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무엇이 됐든 간에 이렇게 대응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샀는데 굉장히 불안해서 이거를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다면 저희 이승훈 반장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대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문자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4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LG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95,000원에 20% 들고 있는데요. 화려하진 않아도 저는 좀 믿을 만한
대형주를 매매하는 편입니다. LG전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해뒀는데 차트상으로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승훈 반장님이 보시는 LG전자도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일단 뭐 종목은 좋습니다. 오, 회사는 좋은 네. 종목이고 95,000원에서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벌써 뭐 한 20% 가까이, 20% 조금 넘어가는 이득이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런데 LG전자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잠깐 보실게요. 제가 시간 좀 되나요? 좀 네, 상세하게 그럼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LG전자의 월봉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월봉 먼저 보시고 주봉 보고 일봉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봉만 보거나 분봉만 보고 매매하거든요. 잘못된 매매예요. 자, 보실게요. 지금 얘는 2015년도에 39,000원을 저점으로 올라올 때 6만 원 초반까지 올라오고 다시 눌리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급등을 합니다. 다시 내려올 때 얘가 지켰던 요 가격은 아까 올라왔던 요 저점대를 지켜주다가 코로나로 급락하고 급등을 하지요. 자, 그럼 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시면 4만 원 초반부터 얘는 19만 3천 원까지 거의 5배 가까이 이득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요. 정말 지루하게 뺍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상승 초기에 사서 이만큼 올라가면 좋은데 내가 꼭지 사가지고 물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까지 내가 산 가격에서 보통 반토막에서 3분의 1 토막까지 납니다. 소요기간은 보통 한 2년 반 정도. 여러분 종목을 왜 월봉을 보시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무너졌다가 올라올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형주들은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가 올라갔다면 떨어져서 회복하기까지 보통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얘는 떨어졌다가 급락하고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상승의 목표가를 얼마쯤 걸면 될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월봉에서 바라봐지는 것은 이번 장이 3월 달에 큰 하락이 아니라 야금야금 빠졌다가 다시 돌아서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LG전자가 대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다면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바닥이 8만 원이에요. 그럼 얘가 바닥에서 보통 올라와야 2배 언저리가 최대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15만 원, 16만 원이 최대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상승이 대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14만 원, 15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보실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시장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수렴 이후에 하락 1파, 반등합니다. 하락 2파, 그리고 반등합니다. 하락 3파. 찐바닥이에요. 자, 올라갑니다. 하나, 눌림, 두 번째 파동이죠. 보통 길이가 얘가 조금 더 올라가서 움직일 때 저는 14, 15 여기까지 보는 게 주봉상 맞다라고 봐요. 다만 일봉상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롱으로 보신다면 14, 15만 원, 맥스가 16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4에서 15만 원쯤 오시면 지금 만약에 제 노란톡방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팔아도 될까요? 그럼 제가 들고 가자 팔자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한테 방송을 통해 상담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했다가 단가 기억하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봉상은 조금 더 가져갈 폭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도 대응은 해야 되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1만 500원 기억하세요. 11만 500원이 무너지면 전량 차익 실현 던지시고 다시 떨어지면 한 8만 원에서 9만 원대 오면 또 살게요. 그런데 11만 5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들고 가셔서 말씀드린 14만 원, 15만 원까지 끌고 가셨으면 합니다. 단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나 지금 사도 됐나 보다. 야, 저 간다 보다. 그렇게 저 책임 못 져요. 왜냐면 네. 밑에 잡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좋으니까 관리하면 가보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회사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승 터닝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사시는 거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만약 조정 나오면은 없는 분들 담아두셔도 좋을 만한 포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전자 접수를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은 단가가 굉장히 낮고 또 꾸준히 모아오신 것 같아서 LG전자에 대해서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나 지금 멈추고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함께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도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있습니다. 57만 4천 원에 15%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이분은 물리셨어요. 고가권에서 샀는데 이승훈 반장님 매매 전략 좀 세워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탈출을 할 거냐 들고 갈 거냐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좀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 60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 여기 오면 파시죠. 되셨죠? 예, 결론부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살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딱히 물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한 59에서 61만 원 정도 오면 팔아먹고 일단 나가시고 다시 장 조정을 이용해서 또 사면 될 것 같고 조정 나오는 소요 시간은 한 달에서 두 달쯤 걸릴 거예요. 기다렸다가 다시 제가 싸게 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 저 살 거거든요. 그때 같이 사시죠.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해보시면 종목에 대한 전략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달려왔는데요.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